자, 다음은 변경하기 기법입니다. 변경하기는 형태, 색, 소리, 크기, 동작, 의미 등을 변경하면 어떨지 질문해 봄으로써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거고요. 머그컵의 형태를 어떻게 바꾸면 더 편리할까? 라는 질문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컵이 만들어진 거죠. 자, 이러한 컵의 장점이 뭐냐? 원래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쿠키를 많이들 먹죠. 근데 이 컵 안에 쿠키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줌으로써 커피를 마시면서 쿠키를 먹을 수 있는 일체형 컵을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식기를 두 개 꺼낼 필요 없이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컵이 탄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변경을 통해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질문은 이런 것들이 있죠. 색상을 바꾸면 어떨까? 형태를 바꾸면 어떨까? 소리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냄새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이름을 바꾸면 좋을까? 포장을 바꾸면 어떨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바나나 우유의 색상을 바꾸면 어떨까입니다. 사실 바나나 맛 우유,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는 예전부터 점유율 1위를 유지를 했었죠. 이 바나나 맛 우유는 노란 식용색소를 첨가를 해서 판매를 했는데 이게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나나 맛 우유라고 하면 전부 다 노란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회사에서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라는 제품을 출시를 해서 파란을 일으킨 적이 있죠. 이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라는 제품이 출시하면서 6개월 만에 2천만 개 이상이 판매되는 히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나나 우유가 노랗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우유 고유의 흰색으로 변경을 해서 사람들이 건강할 수 있게도 했다고 하네요. 자, 질문 두 번째. 철분 보충용 쇳덩이의 형태를 바꾸면 어떨까?입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철분 섭취 부족으로 항상 빈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근데 비싼 철분제를 구입하기 어려워서 쇳덩이를 진짜 넣고 끓여 먹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거부감이 있죠. 아무래도 쇳덩이가 네모나고 진짜 쇠를 끓여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철분 보충용 쇳덩이 형태를 사각형이 아니라 다른 형태를 바꾸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캄보디아에서 유명한 물고기 모양, 캄보디아에서는 물고기 모양이 행운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행운의 철물고기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실제로 음식에 넣고 끓여 먹어서 빈혈 같은 게 많이 해결됐다고 하네요. 자, 질문 세 번째는 휴대폰의 벨소리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하죠. 자, 만약에 핸드폰 벨소리가 다 똑같으면 상대방의 핸드폰이 울렸을 때 내 핸드폰이 울린 걸로 착각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휴대폰 벨소리가 다 똑같은 걸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1997년 핀란드의 벤처 기업 아쿠미티가 벨소리를 취향대로 바꿀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하네요. 지금은 굉장히 널리 활용되고 있는 기술 또는 서비스죠. 기술이라기보다는 서비스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네요. 자, 다음은 확대하기입니다. 확대하기는 기존의 아이디어나 제품, 서비스 등을 확대하거나 추가하거나 배가하면 어떨지 질문해 봄으로써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겁니다. 자, 여기 햄버거를 아주 크게 하면 어떨까? 라고 돼 있죠. 자, 맥도날드에서 기존 햄버거를 더 크게 이렇게 2층씩, 패티 2개씩 넣고 하는 빅맥을 출시를 했죠. 그래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고,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햄버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확대하기에 좋은 예시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확대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질문 예시가 여기 나와 있죠. 어떤 특성을 추가하면 좋을까? 어떻게 두드러지게 만들 수 있을까? 더 높게, 길게, 크게, 강하게, 무겁게 만들면 어떨까? 무엇을 추가하면 특별한 가치를 지니게 될까? 시간을 늘리면 어떨까? 횟수를 늘리면 어떨까? 무엇을 정복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들 별로 어렵지가 않죠? 지금 거의 예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한 번씩 읽어보기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한테 그냥 책을 읽어보라고 하면 제일 좋긴 한데 그렇게 하면 안 읽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 영상도 지금 안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하기의 첫 번째 예시죠. 질문 1. 옥수수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을까? 자, 모든 것이 풍족한 21세기에도 전 세계 인구의 10% 이상이 영양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옥수수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김승권 박사님이 1979년에 나이지리아에서 오버슈퍼원이라는 옥수수 종자를 개발을 해서 2007년에 사료용 슈퍼 옥수수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줄넘기를 더 무겁게 만들면 어떨까? 자, 줄넘기는 항상 간편하고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데 너무 가볍기 때문에 운동 효과를 더 향상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줄넘기의 중량을 좀 더 무겁게 만들어서 칼로리 소모가, 운동했을 때 칼로리 소모가 훨씬 큰 중량 줄넘기가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자, 요즘 큰 키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키 작은 사람들의 고민이 깊어서 구두를 더 높게 만들면 어떨까라고 해서 키높이 구두가 출시가 됐죠. 자, 키높이 구두 말고도 요즘에 이제 깔창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확대하기에 좋은 예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있었네요. 그림이 이렇게 나오죠. 굽이 굉장히 높은 신발들이죠. 자, 네 번째 예시입니다. 화장지에 무엇을 초과하면 특별한 가치가 생길까라는 거죠. 이것도 확대하기 중에서 어떤 기능이나 색들을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화장지 재질의 개성만으로는 이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독특한 뭔가 창의적인 제품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가치, 색깔이라든지 무늬를 얻는다든지 한 거죠. 그래서 다양한 향기, 무늬, 색을 추가한 고급 화장지들이 출시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 P, 용도 변경하기입니다. Put other use라고 해서 어떤 아이디어나 제품, 서비스 등을 있는 그대로 또는 약간 변형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질문해 봄으로써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기법입니다. 자, 예시가 있죠. 비행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까? 라는 질문에서 이제 오래된 비행기들을 가져와서 실제 음식점으로 활용을 해서 매출을 올린 예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비행기를 사다가 음식점으로 재활용해서 많은 이익을 창출했다고 하네요. 지금 보니까 맥도날드 같은데요. 자, 그래서 용도 변경을 통해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질문 외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어떨까? 다른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을까? 이것의 다른 용도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이용하면 달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개를 사용하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름을 바꾸어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어떨까?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시 질문이 전기다리미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어떨까죠? 그래서 옷을 다리는 전기다리미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어떨까? 라고 해서 스테이크 구이용 조리도구로 활용을 하게 된 거죠. 자, 다음은 폐타이어를 다른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한 거죠. 각종 폐품을 예술작품의 재료로 활용하는 정크 아트는 환경보호를 위한 폐품 재활용의 대표적인 예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폐타율을 다른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충격 흡수, 방호, 울타리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버려지는 타이어들을 활용해서 재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만든 거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울타리고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과일의 다른 용도는 무엇일까? 먹지 말고 피부에 활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일에는 비타민 C라든지 다양한 영양 성분이 많아서 이거를 화장품으로 만들어서 사람의 피부를 좋아지게 한 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예시들을 쭉 보면 창의적인 제품 개발이라는 게 꼭 새로운 거를 개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품 설계를 할 때도 기존에 있는 기술을 가져다가 우리가 원하는 다른 용도에 적용을 한다면 그것도 창의적인 제품 또는 서비스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새로운 거를 개발하려는 거에 얽매이지 말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어떨까? 아니면 이렇게 뭐 확대하면 어떨까?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도출하는 연습을 한번 해서 우수한 설계 작품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 네 번째. 엑스레이를 이용하여 달리 무엇을 할 수 있을까죠? 엑스레이라고 하면 대부분 병원에서 쓰이는 의료용 엑스레이를 떠올리는데 이 영상의학과 정태석 교수라는 분이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다른 거를 뭔가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통해서 엑스레이 아트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을 했습니다. 이런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엑스레이를 통해서 사람 머리를 찍는 건데 이런 식으로 수영하는 사람을 찍는다든지 이렇게 색깔을 넣는다든지 해서 어떤 예술작품으로 승화한 거죠. 자, 실제로 요즘은 우리가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 거를 실험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재료나 소자 같은 걸 분석할 때 쓰는 장비인데요. 이런 장비 등을 통해서 찍은 영상들의 콘테스트도 하는, 그러니까 그 콘테스트를 하는 대회들도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런 아트 영역이 새롭게 많이 개척이 됐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스캠퍼를 활용한 아이디어 도출 방법, 제거하기입니다. 제거하기는 제거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또는 작게 축소하면 어떨지 질문해 봄으로써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겁니다. 자, 이런 오리지널 도넛에서 가운데 부분은 잘 익지 않는데 또 너무 익히면 가운데를 익히기 위해서 너무 익히면 바깥 부분이 또 타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을 제거하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런 링 도넛이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거하기를 통해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질문 예가 나타나 있죠. 무엇을 없애면 좋을까? 이것을 제거하면 어떨까? 이것이 꼭 필요할까? 꼭 필요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항상 필요할까? 이것을 쪼갤 수 있을까? 크기를 아주 작게 축소하면 어떨까? 이것을 최소화하면 좋지 않을까? 미니어처를 만들면 어떨까? 콤팩트하게 만들면 어떨까? 라는 질문 등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예시네요.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를 없애면 어떨까?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는 좌우와 후방을 살펴보기 위한 필수품입니다. 근데 좁은 골목을 가거나 할 때 이게 접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실제로 요즘은 접이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예 이걸 없애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자동차를 개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이드 미러를 제거한 미러리스 자동차를 개발한 사람이 생겨난 거고요. 그래서 사이드 미러를 제거함으로써 연비를 절약하고 뭐 소음 감소 등의 장점을 가졌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 포승줄이 꼭 필요할 겁니다. 자, 교정시설 수용자를 호송할 때 우리가 TV나 뉴스를 볼 때 이렇게 포승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럴 경우에 시각적 거부감이 생기고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서 포승줄이 꼭 필요할까?
라는 질문을 해서 새롭게 이제 호송용 조끼를 개발하게 된 거죠. 이렇게. 자, 이거는 2019년부터 여성 노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후에 개선 사항을 반영해서 차츰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2019년이면 별로 안 됐네요. 자, 다음은 키보드는 항상 필요할까입니다. 컴퓨터는 학업이나 업무에 필수적이지만 컴퓨터로 작업을 하지 않을 때도 키보드가 책상을 차지하여 불편할 때가 많죠. 그래서 이 키보드는 항상 필요할까? 필요할 때에만 가상의 키보드 영상이 나오는 레이저 키보드가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키보드는 항상 필요할까라는 질문의 결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레이저 빔으로 된 키보드를 누르면 그 위에 겹쳐진 빛을 건드리겠죠. 그래서 반사된 빛을 어떤 센서가 인식한 후에 각 자판을 식별을 해서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네 번째, 공기청정기를 아주 작게 축소하면 어떨까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이제 자동차나 유모차 같은 작은 공간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데 적용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질문에서 비롯된 거죠. 그래서 제거하기 기법, 축소를 하면 어떨까라는 질문에서 휴대 가능한 미니 공기청정기가 개발이 됐습니다. 실제로 요즘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특히 자동차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자, 다음은 뒤집기입니다. 자, 스캠퍼에서 마지막인가요? PER 마지막이네요. 리버스. 이것의 반대는 무엇인지 질문해 봄으로써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겁니다. 예시가 나와 있는 게 좌측 통행을 우측 통행으로 바꾼 거죠. 2010년에 일제 잔재라고 할 수 있는 좌측 통행을 우측 통행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 우측 통행을 하죠. 자, 뒤집기를 통해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질문 예시를 살펴보면 서비스를 반대로 하면 어떨까? 역할을 바꾸면 어떨까? 안과 밖을 바꾸면 어떨까? 앞과 뒤를 바꾸면 어떨까? 위아래를 뒤집으면 어떨까?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거꾸로 해보면 어떨까? 어떻게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죠. 질문 1. 호텔 서비스를 반대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객이 호텔을 찾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호텔이 고객을 찾아가면 어떨까라는 질문에서 개발된 호텔이 있다고 하네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는 어디든 배송되는 스웨덴의 모바일 호텔 스칸디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컨테이너에 실어서 사람이 원하는 곳에다가 갖다 놓는다고 하네요. 자, 다음은 세계 지도의 위아래를 뒤집으면 어떨까입니다. 호주의 스튜어트 메가더 박사는 북쪽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세계 지도에 호주가 항상 맨 아래쪽에 위치한 것이 불만족스러웠다고 하네요. 그래서 세계 지도의 위아래를 뒤집으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호주가 이렇게 상단 중심에 있는 메가더 계정 범세계 지도를 개발을 했다고 하네요. 자, 다음 질문 3. 학습을 거꾸로 해보면 어떨까입니다.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함께 강의를 듣고 집에서 혼자 과제를 하는 것이 익숙한 학습 풍경입니다. 여기 예시가 되어 있죠. 강의를 여러 사람이 듣고 과제를 따로 하는 거죠. 그런데 집에서 강의를 듣고 강의실에서 과제를 하는 수업 방식인 플립러닝이 학습을 거꾸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질문에서 개발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강의는 동영상으로 미리 듣고 와서 수업 시간에는 과제나 토론을 팀별로 하는 거죠.
자, 이런 학습을 플립 러닝이라고 하고 다양하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네 번째, 로고를 뒤집으면 어떨까입니다. 자, 3월 8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 날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맥도날드가 로고를 뒤집어서, 맥도날드 로고가 M이죠. 이렇게 M인데 이걸 뒤집어서 여성의 그 약자죠. 약자가 아니고 첫 번째 글자. 우먼의 W를 의미하게 만들어서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뭐 포장지라든지 음료 담는 컵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W로 해서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했다고 합니다. 다음 재배열학이네요. R이 하나가 더 있었네요. 그래서 재배열학인 리어레인지라고 해서 순서를 바꾸거나 재배열하면 어떨지 질문하여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겁니다. 예시는 기존 냉장고 홈바가 위에서 아래로 열리기 때문에 키가 작은 어린이의 경우 위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당기다가 머리 부딪히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배열을 통해 옆으로 열리는 이지 홈바라는 제품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재배열하기를 통해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질문의 예시가 쭉 나열이 되어 있죠. 무엇을 재배열하면 좋을까? 순서를 바꾸면 어떨까? 어떻게 패턴을 바꿀 수 있을까? 위치를 바꾸면 어떨까? 레이아웃을 바꾸면 어떨까? 스케줄을 바꾸면 어떨까? 속도를 바꾸면 어떨까? 라고 질문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겁니다. 자, 재배열하기의 첫 번째 질문 예시네요. 공익광고에서 무엇을 재배열하면 좋을까? 일반적으로 입양이라고 하면 양부모가 입양한 아이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도의 아동복지협회에서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고 공익광고에서 무엇을 재배열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양부모가 오히려 입양한 아이들에게 안겨있는 공익광고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러한 광고를 통해서 입양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입양을 할 수 있게 해줬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진 밑에는 뭐 입양하세요. 당신이 주는 것 이상으로 받게 됩니다. 라는 카피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엘리베이터의 위치를 바꾸면 어떨까입니다. 1927년 완공 당시 미국 샌디에이고의 최고층 건물이었던 엘코르테즈 호텔은 이후 고객의 증가로 증축을 거듭하여 엘리베이터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의 위치를 바꾸면 어떨까라고 질문을 하고 5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한 거죠. 자,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증축을 할 필요가 있었지만 공간이 확보하기 어려워서, 즉 객실을 부수거나 해야 돼서 이러한 외부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하네요. 아이디어죠. 그래서 이 결과 세계 최초로 아름다운 해변을 감상할 수 있는 5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게 되고 비용과 공사 기간도 크게 감축됐다고 하네요. 자, 다음 세 번째, 어떻게 신발의 패턴을 바꿀 수 있을까입니다. 최근 패스트 패션 문화로 인해 끊임없이 신상품이 쏟아져 나오면서 필요 이상의 소비를 유발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스니커즈는 보통 밑창, 안창, 인부츠, 가피, 끈이 일체형으로 제작되는데 국내 브랜드 회사에서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이러한 것들을 선택해서 조립할 수 있는 모듈식 스니커즈 KI 에코비를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신발의 패턴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개발이 된 거죠. 자, 네 번째, 3륜 자전거의 바퀴를 재배열하면 어떨까? 한 거죠. 자전거는 이제 친환경 교통수단일 뿐만 아니라 간단한 화물 운반에도 유용하지만 물건을 싣는 공간이 작아서 많이 불편을 하죠. 그래서 3륜 자전거의 바퀴를 재배하면 어떨까? 재배열하면 어떨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앞바퀴가 2개인
화물 운반용 전기자전거 카고 이바이크가 개발이 됐다고 하네요. 오른쪽에 보이는 자전거인데 굉장히 많은 화물을 실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아이를 태울 수도 있고, 아무래도 아이를 뒤에 태우는 것보다 앞에 태우는 게 더 안전함을 느끼겠죠. 자, 그래서 스캠퍼를 활용한 아이디어 도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은 학용품 개선하기인데, 자, 각각 변형 방법 SCAMPER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자, 대체의 경우는 연필의 나무를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도출된 아이디어는 친환경 재생지 연필. 볼펜과 LED를 결합하면 어떨까? 결합이죠. 그래서 LED 볼펜이 나왔고, 커터칼의 구조를 지우개에 적용하면 어떨까? 라고 해서 적용 기법으로 슬라이딩 지우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변형 기법을 통해서 둥근 딱풀의 모양을 바꾸면 어떨까? 라고 해서 삼각 딱풀이 나왔고, 만년필의 가치를 확대하면 어떨까? 라고 확대 기법을 이용해서 금장 만년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 쓴 볼펜을 재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용도 변경 질문을 통해서 볼펜을 둥글게 연결해서 만든 연필꽂이가 개발이 됐고, 볼펜을 아주 작게 축소하면 어떨까라는 제거 기법을 활용해서 미니 땅콩 볼펜이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우개의 역할을 반대로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뒤집기 재배열의 방법을 활용해서 글씨가 지워지지 않게 코팅하는 지우개가 개발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신제품 아이디어의 예시죠. 이건 재생지를 활용한 연필이고, 이건 슬라이딩 지우개, 그리고 삼각다풀, 이 예시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신제품 우산 만들기입니다. 각각 변형 방법, 스캠퍼 기법을 활용해서 도출된 아이디어가 쭉 나열이 되어 있죠. 우산의 천을 기름종이로 대체하면 어떨까? 라고 해서 기름종이 우산이 나오고, 우산에 선풍기를 결합하면 어떨까? 라고 해서 선풍기 우산이 나왔습니다. 유모차의 커버를 우산에 정하면 어떨까? 해서 누브렐러가 나왔고요. 우산의 천을 비대칭으로 만들면 어떨까? 해서 비대칭 우산. 우산의 천을 두 배 크기로 만들면 어떨까? 해서 커플 우산. 우산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실내 장식용 우산. 우산의 손잡이를 제거하면 어떨까? 라고 해서 모자 우산. 우산을 아주 작게 만들면 어떨까? 해서 칵테일 장식용 우산꽂이. 우산의 청가사를 뒤집으면 어떨까? 해서 거꾸로 접는 우산. 우산의 청과 우산대를 재배하면 어떨까? 라고 해서 강아지 우산이 나왔다고 하네요. 예시죠. 강아지 우산 이거고, 커플 우산, 누브렐러, 펜브롤러, 이건 선풍기가 달려있는 우산이네요. 자, 세 번째는 신제품 의자 만들기입니다. 자, 각각의 변형 방법, 스캠퍼를 적용을 해서 나무 재질을 라탄으로 대체해서 라탄 의자를 개발을 했고, 의자의 안마기를 결합해서 안마의자, 옷을 입듯이 의자도 입을 수 있게 만들어서 입는 의자, 대칭형 의자를 비대칭으로 변형해서 비대칭 의자, 어떻게 하면 두드러지게 만들 수 있을까 해서 다리가 많은 의자, 의자를 보호 헬멧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해서 헬멧 변신 의자, 의자에서 다리를 제거하면 어떨까 해서 좌식 의자, 한쪽 등받이를 반대로 배치하면 어떨까 해서 마주 앉는 흔들 의자를 개발을 했습니다. 각각 예시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아이디어 도출 방법 중 하나인 스캠퍼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